한덕수는 왜 자신의 본분을 벗어난 짓을 했을까? 최강욱 의원이 시절이죠. 2022년 4월 15일 날 자기 이 유튜브 채널에다가 한덕수가 어떤 놈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들어볼까요? 들어봅시다. 4분짜리인데요. 봅시다. 최강욱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브리핑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후보자의 퇴직공직자 업무 내역서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에 고문이란 법률적인 지위는 없습니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도 직위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전직 고위공무원 등을 영입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이상 변호사를 보조하여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원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와 김앤장은 후보자의 법적 지위가 무엇이었는지, 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원으로 등록은 했는지,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전관 판검사의 고문료를 크게 웃도는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63%가 한 후보자에게 지급된 자문료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액의 고문료를 받으며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활동한 내역이 무엇인지 소명해야 합니다. 외국 회사들의 국내 투자를 설득하는 일을 했다는 모호한 설명으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회전문을 2번이나 돌아서 다시 국무총리직을 맡겠다는 후보자로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이해 충돌의 소지는 없는지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현행법에서는 퇴직 공직자가 김앤장과 같은 법률사무소에 취업했을 경우 관여 사건, 업무 활동 내역,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를 포함한 업무 내역서를 매년 각 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었고 김앤장의 업무 내역서를 제출했다면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면 될 일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신속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후보자는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힌 만큼 제출을 주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중재 신청과 관련한 자료 요구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차익 2조 9천억 원, 배당 수익 1조 7천억 원 등 총 4조 6천억 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대표적인 먹튀 자본입니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미화 47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4천억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한덕수 후보자가 2002년에서 2003년에도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했고 당시에 억대 고문료를 받았는데 김앤장은 론스타의 국내 법률 대리인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덕수 후보자가 2015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SD 중재 심리에 정부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입니다. 론스타의 국내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의 고문을 역임한 그가 정부 측 증인으로 참여했다면 명백한 이해 충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해당 보도가 사실인지, 실제로 정부 측 증인으로 ISD 중재 심리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참여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발언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처 관련 자료 요구입니다. 한 후보자의 배우자의 예금 보유액은 지난 10년간 약 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에 직업을 가사라고 제출한 배우자가 10년에 한 번꼴로 개인전을 개최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지나치게 많이 들었습니다. KBS의 취재로 2012년 개인전에서 작품 6점을 판매했고 2014년에도 한 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향신문 기자에게 2012년 개인전에서 효성그룹과 부영주택의 작품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준비단은 구매자는 고객 정보라 밝힐 수 없고 그림 판매액을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하며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배우자가 2012년과 2021년 개인 전시회에서 작품을 누구에게 얼마에 매도했고 그에 상응하는 신고를 했는지, 작품의 판매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지위가 영향을 미친 것은 없는지 빠짐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자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은 한 후보자가 국익을 우선하는 고위공직자 출신인지 사익만을 추구하는 로비스트 출신인지 물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되돌이표 같은 말은 거두고 국회의 자료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본인이 이미 언급했던 사항,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업무에 관련된 것입니다. 회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한덕수가 어떤 인간인지는 이 긴급 기자회견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매국노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공직에 나온 거는 매국노입니다.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공직을 활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373강에서 한덕수가 어떤 인간인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때는 영양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373강을 보시면 됩니다. 한덕수는 윤석열, 이낙연 그 세 부류에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한동훈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죠. 왼쪽에 있는 이재명, 추미애, 송영길, 김용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한국 문명을 지금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국 문명을 퇴보시키는 사람들이죠. 독일 이모님이 아주 정확하게 독일에서 그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제 강의를 잘 이해하실 겁니다. 회사에서 휴가 때도 상사의 대행 때도 약속된 것 등엔 사인하고 보내주지만 상사가 결정해야 할 것은 기다려야 하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행이 대통령보다도 세게 나와 지금. 자기가 다 해.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데 인간의 존엄성이 최상위 가치고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민주주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고 건강한 법치주의 체제를 통해서 규범이 통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이죠. 반드시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허술하게 됐어요. 특히 조직 설계 관점에서 보면 아주 허술해서 이 선출직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써도 괜찮은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비빈단 말이야. 거기 가서 아첨하고 의존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한덕수의 대행 체제는 입법기관의 견해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얘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것은 윤석열에게 주어졌던 것이지 윤석열이라는 그 직무 담당자에게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직무에 고유한 게 아니에요.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봐주다가 그것이 너무 과도해서 위헌, 위법이라는 것이 판명이 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해야 할 일은 윤석열이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지 않아요. 한덕수는 윤석열이 아니에요. 대통령 직무 담당자도 아닙니다. 그냥 그 권한을 대행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자유재량권까지 한덕수가 발휘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입법체계에 있어서 그 정신을 직무와 직무 담당자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이 원시 시대에 있던 직무의 개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왜 이러는지. 한덕수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이게 헌재로 다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널리 퍼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좀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직무와 직무 담당자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는 둥글어요. 지구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제발. 직무와 직무 담당자는 완전히 구별되고 직무 담당자는 그 범위 내에서 자유재량이 있는 게 있고 왜냐면 더 고객을 만족시키고 더 국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유재량으로 맡긴 영역이 있어요. 직무에는 반드시. 그런데 그 자유재량으로 하다가
위법한 상태가 돼가지고 잘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독수가 대행하는데 한독수는 자기가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대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직무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둥글다는 걸. 내가 왜 인사조직론의 황무지라고 말했는지 이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완벽하게 확보해야 됩니다. 주권 재민 사상에 따른 국민 주권주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됩니다. 입법부는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마름의 역할을 합니다.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국민 발안 제도를 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계속 시리즈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만들어진 걸 잘 따르기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공을 들여야 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국가와 이 문화를 우리가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제 크립토로 건민회에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토큰을 발행해서 그 NFT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IT 자문관하고 얘기 중이고 또 이웃집에 계신 교수님하고도 상의 중인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확실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지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로 잘 할 수 있도록 먼저 샘플로 몇 개를 만드는 수도 있고 또 처음에 그냥 우리 건민회 회원들에게 다 배포하는 방식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더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맘먹은 거는 우리 정치가 너무 썩었어요. 보세요. 우원식이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선수가 높은 애들일수록 적골이라고. 정치가 썩었어요. 왜 우원식이 다시 오늘 2차로 한덕수를 탄핵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젊은 그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말렸어요. 말린 사람이 누구예요? 우원식이에요. 조선일보에 났더라고. 정치가 썩었습니다. 불의 앞에 그 헌법을 어기고 있는 자를 그냥 봐주고 있어요. 불의 앞에 단호한 자세가 없어요. 민주당이. 한덕수를 진작에 파면했어야지. 다시 돌아와? 그럼 또 탄핵해. 다시 돌아와? 또 탄핵해. 파면될 때까지 탄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탄핵할 수도 있잖아. 마은혁을 안 하고 있었잖아, 지금까지. 바로 탄핵을 했어야지. 다시 돌아왔으면. 마은혁이 위헌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줬잖아. 이 건민내 운영 방식은 늘 말씀드렸듯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합니다. 단호 경영 사상과 철학을 배워야 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해서 여러분을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 전략해가지고 회원으로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호 경영 사상과 철학을 배워서 이 땅에 건강한 민주주의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원식 같은 사람이 우리 회원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정치 문화를 갖추도록 하려고 이 건민회를 시작한 겁니다. 건민회에 꼭 가입하셔서 아직 그 조직이 그렇게 될 거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그런데 지역별로 그걸 좀 만들어 달라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출범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몰라도 아직 회원들을 모집하는 중이라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전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가 TOG, Token of Gratitude를 배분받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미나, 워크숍, 시험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인사조직론을 제대로 공부해서 사람 보는 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조직을 설계하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건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면 기념 강의는 끝내고 이제 이재명서부터 이 파면까지 오는 동안에 공헌했던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그것을 방해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인사평가 차원에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